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깻잎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깻잎이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50대 이후 분들은 신장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5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깻잎을 어떤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깻잎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장 건강을 위한 전체적인 식생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깻잎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깻잎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면역체계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깻잎을 드시는 시간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드셨다면 점심 이후에 깻잎을 드시거나 반대로 아침에 깻잎을 드셨다면 저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깻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칼슘의 소변 배출을 증가시켜서 신장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젊을 때부터 신장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합병증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깻잎 외에도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식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견과류, 차류, 일부 과일과 채소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의 경우 코코아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함량이 높아서 옥살산 농도도 높습니다. 우유와 함께 마시는 핫초콜릿은 옥살산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류 중에서는 홍차와 녹차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차를 진하게 우려낼수록 옥살산 농도가 높아지므로 적당한 농도로 우려서 드시고 우유나 크림을 넣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레몬을 넣으면 구연산 효과로 옥살산 칼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 땅콩, 캐슈넛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자체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대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과일 중에서는 키위, 무화과, 포도에 옥살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경우 수분과 구연산도 함께 들어있어서 채소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대량 섭취는 피하시고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시고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시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탈수가 되면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신장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도 필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적당량을 지키시거나 아예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옥살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깻잎을 보관할 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깻잎을 씻을 때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농약이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깻잎을 조리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과 옥살산 제거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볶을 때는 센 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깻잎 요리의 다양한 레시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맛있게 깻잎을 드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깻잎전입니다. 깻잎을 밀가루 반죽에 담갔다가 팬에 붙여서 만드는 요리인데 가열 과정에서 옥살산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깻잎 장아찌입니다. 간장, 식초, 설탕을 끓인 장아찌 국물에 깻잎을 담가서 하루 정도 절이면 됩니다. 발효는 아니지만 절이는 과정에서 옥살산이 일부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 튀김입니다. 깻잎에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는 요리인데 고온에서 조리되므로 옥살산 제거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깻잎 스프입니다. 깻잎을 우유나 크림이 아닌 육수로 끓여서 만드는 스프입니다. 오래 끓이는 과정에서 옥살산이 충분히 제거되고 깻잎의 영양소는 국물에 우러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깻잎 오일입니다. 깻잎을 기름에 우려서 만든 향미유인데 깻잎의 향을 살리면서 고영분은 제거하므로 옥살산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샐러드에 뿌려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깻잎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깻잎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어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깻잎의 엽록소는 해독 작용과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영양소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깻잎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깻잎은 생으로만 먹어야 영양가가 높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옥살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깻잎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옥살산 칼슘을 만들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깻잎을 많이 먹으면 빈혈이 좋아진다는 생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에 철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고 옥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다른 주의사항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통제의 장기 복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품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월 2kg에서 3kg 정도의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탈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사우나 이용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탈수는 신장 결석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드시면 깻잎의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안전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 기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작은 것부터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식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깻잎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깻잎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영양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슘과 철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하는 데 깻잎이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 100g당 철분 함량은 약 2.9mg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깻잎에는 또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로 변환되어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엽산, 비타민 K,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깻잎에 포함된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살산 자체는 소량 섭취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많은 채소들에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곤충이나 동물들이 잎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쓴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옥살산 칼슘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체 신장 결석의 약 80%가 옥살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많은 분들이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환자들은 그 고통을 출산의 고통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결석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큰 결석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옥살산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옥살산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50세 이후 분들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깻잎의 옥살산과 유제품의 칼슘이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치즈 한 조각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고농도의 칼슘이 깻잎의 옥살산과 만나면 즉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합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들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깻잎쌈에 치즈를 올려서 드시거나 깻잎 요리를 하면서 우유나 크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깻잎장아찌를 치즈와 함께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라떼나 밀크티를 마신 직후에 깻잎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므로 이 시간 동안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도 깻잎과 마찬가지로 옥살산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약 970mg으로 채소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옥살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깻잎과 시금치를 함께 넣은 나물무침이나 쌈채소로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봄나물 시즌에 두 가지를 함께 무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각각 따로 조리해서 시간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두부와 같은 콩 제품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깻잎과 함께 먹으면 역시 옥살산 칼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 한 모 300g에는 약 120mg에서 18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깻잎쌈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깻잎찌개에 두부를 넣는 것도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부 요리를 드신다면 최소 2시간 후에 깻잎을 드시거나 반대로 깻잎을 먼저 드시고 2시간 후에 두부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도 칼슘 함량이 높아서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100g당 칼슘 함량은 약 260mg으로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깻잎을 먹은 직후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 깻잎을 드신 날에는 견과류 섭취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강화 식품들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칼슘 강화 두유나 칼슘 강화 주스 같은 제품들과 깻잎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칼슘을 첨가한 식품들은 칼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강화 두유의 경우 일반 두유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 칼슘 형성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생선류 중에서도 특히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멸치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멸치 100g당 칼슘 함량은 약 2200mg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깻잎쌈에 멸치볶음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조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국물을 우린 후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우러나오므로 멸치국과 깻잎을 함께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깻잎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은 100g당 약 13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국을 드신 후에 깻잎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미역국과 깻잎쌈의 조합도 같은 맥락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 깻잎을 드시는 날에는 칼슘 보충제 복용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보통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고농도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칼슘이 풍부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 100g당 칼슘 함량은 약 47mg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서는 낮지만 많은 양을 드시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참깨 100g당 칼슘 함량은 약 975mg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깻잎에 참깨를 뿌려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깻잎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깻잎을 단독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깻잎 자체의 맛을 즐기면서 다른 칼슘이 많은 음식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깻잎을 소금에 살짝 절여서 양념장에 묻히거나 깻잎을 그대로 구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깻잎의 고유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깻잎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깻잎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면 옥살산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30%에서 50% 정도가 제거됩니다. 데친 깻잎에 참기름과 마늘을 넣어서 무치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비타민C는 일부 손실되지만 다른 영양소들은 대부분 보존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깻잎을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깻잎을 기름에 볶으면 옥살산이 어느 정도 분해되면서 동시에 고소한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옥살산의 일부가 분해되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깻잎볶음은 밑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밥에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볶을 때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깻잎의 고유한 맛과 잘 어울립니다.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